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 이제 공교롭게 둘 다 다음 달 중 엇비슷한 시기에 선고될 것 같습니다. 조기 대선과 유력 차기 주자의 출마 자격 문제 이게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 선거의 선후 관계를 두고 정치권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는 25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정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의결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겁니다. 3월 중순경에는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6일 수요일에 열리죠.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뒤 선고가 나오는 걸 감안하면 3월 말경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최근 생방송에 나와서 낙관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도 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이런 메시지를 또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자, 윤석열, 이재명 이제 이 두 분 이제 여러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평론가님? 네, 제가 좀 찬물을 좀 끼얹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니, 어느 한 분에게 두 분에게 두 분 다 마찬가지. 두 분 다 찬물을? 예. 아니, 날도 추운데 근거 없는 낙관은 절대 금물이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뭐 전반적인 그 심판 과정들 국민들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증언들이 새로운 증언들이 나왔는지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다 지금 이제 확인을 한 상태인데 국민 대부분도 아마 대략 결론은 좀 내린 것 같고 네. 심지어 국민의힘조차도 네. 최근 움직임을 보면 조기 대선 준비에 벌써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거로 봐서는 이미 그쪽도 대략 결론을 지금 이제 그 인용 쪽으로 네. 파면 쪽으로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저는 2심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심 뭐 워낙 형량이 높기도 했고 그런 데다가 이제 그 1심 그 재판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걸 뒤집기가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혹시 있다면 형량이 약간 조정되는 정도? 뭐 그 정도일 텐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 네. 증인을 채택을 했잖아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래서 형량이 뭐 아주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대폭 낮추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지난번에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 1년 정도 이런 정도까지 해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더 추리어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는 뭐 재판의 일관성을 보더라도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데 이재명 대표는 뭐 그래도 끝까지 버티겠죠. 예. 끝까지 버티고 본선까지 나가서 예. 이번에도 패하는 그런 시나리오. 그 가능성 없지 않다. 제가 뭐 가능성 높다까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니 이종원 가능성 없지 평론가님은 않다, 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얼음을 얼굴에 던지는 그런 건데. 네네. 자,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좀 그래도 따뜻한 바람을 좀 불어넣어 주시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여의도 우리 스튜디오 오는 길도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은 칼바람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언제나 데이터에 근거하고 있으니까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오늘 발표한 조사입니다. 네. 18일부터 20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우선 또 이 여론이 조금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물어보는 결과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찬성이냐 반대냐 네. 물어봤더니 찬성 60%, 예. 반대 34%로 나타났고요. 예. 또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가 62%, 예. 탄핵 찬성이 중도층 69%. 그러니까 이 여론이 보수층이 결집한다고는 하는데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론은 차기 정치 지도자인데 이것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도층은 2심 좀 보자. 2심 괜찮다가 아닌 게 직전 조사에서도 34인데 이번에도 34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도하고 격차가 있습니까?
그럼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낮아요. 음. 민주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40%인데 66%포인트가 6%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뚫고 못 올라가는 것도 여전히 공직선거법 2심 좀 보자. 이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론을 어떻게든 저도 훈기를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인데 개인적으로는 예, 예. 칼바람이다. 라는 말씀. 봄이 입춘이 왔기 때문에 봄이 시작이 된 건데 네. 아니 봄은 봄이지만 예. 이 두 분한테는 봄이 아닌 건 맞아요. 지금 봄이 아닌 건 맞는데 저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그 탄핵 심판 또는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재판보다 좀 있으면 결정이 날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여기에서 많은 분기점이 좀 생길 거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속 취소 결정을 좀 그 심리기를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잡아서 20일에 심리하고 그리고 그 양측의 변호인단한테 10일 내로 그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10일 뒤에 어떤 판결을 해보겠다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재판부의 입장이 어떤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뭐 헌법재판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뭔가를 판단 내리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좀 보여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만약에 그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사유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위법한 수사였고 위법한 체포고 위법한 구속이었다. 이 이슈가 폭발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관련한 여론의 향배라는 게 그 정말 이 예측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지고 소용돌이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이런 그 최종 변론이든 뭐 아니면 그 공직선거법 재판이든 그게 영향을 크게 받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하은기 대변인. 그 왜 춘례불사춘이라고 하죠. 예. 봄이 왔는데 봄이 오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지금 뭐 아마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당장님 말씀 저렇게 하는데 그건 기대 사항인 것 같고 아마 변호사로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변론들을 보면 예. 아마 별로 낙관 못할 겁니다. 저는 저게 변론인지 무슨 정치 투쟁을 하는 건지 구분도 안 갈 정도로 아마추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나? 뭐 그렇던데 이때까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해왔던 뭐 사법 대응 전략 다 판판이 깨졌지 않습니까? 뭐 이를테면 구속되기 전에 버티던 것, 뭐 헌법재판소 흔들었던 것, 그 전에 뭐 공수처니 수사기관이니 이거 수사권은 없다, 뭐 이랬던 거. 그래서 이제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은 변호인들이 나와서 막 재판관들이랑 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변호사가 판사랑 싸우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별로 유리하게 나올 것도 안 나오게 되니까 저런 전략으로 뭘 기대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 건에 관련해서는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몇 년 동안 물고 늘어졌던 대장동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선거법인데 이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기 전까지 뭐 심지어 보수 패널들도 선거법은 아마 100만 원 이하로 나올 거다. 근데 이제 뭐 위증교사 이거는 세게 나올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패널들조차 보수 진영에서조차 이거는 큰 중죄로 나올 게 아니다라고 다 중론이었거든요. 제일 가볍게 봤던 게 이제 유죄가 나오니까 이거 하나만 몰고 늘어지는 거예요. 2심에서 그래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게 대법원까지 안 가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심제인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탄핵 재판과 달리 그냥 2심에서 유죄 난다 하더라도 지지층이 안 흔들릴 거기 때문에 별 큰 영향 없이 쭉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아니 이제 대통령 이 탄핵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제 여론도 그렇고 이제 결국은 저 파면될 거다 이렇게 보는 이제 패널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원영섭 단장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데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근데 무슨 뜻이에요? 그 구속 취소가 왜 중요하냐면 구속이 지금 취소된다라는 거는 그 전에 쓰던 그런 불법 수사,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과정에서 나온 모든 형사 자료들이 위법 수사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취소가 되면 또 예, 그 예상과 수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관련해서 있다? 수집된 예. 모든 증거가 그 날라가 버린다 효과가. 근데 음.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 내용 부인하는 그 재판 조서의 증거 능력은 자기들이 인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위법 수사로 입수된 증거를 그 어쨌든 이 자료로 쓰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구속 취소 신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가긴 했는데 그때 아마 법원에서 열흘 이후인가 뭐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그 추가적인 시점이 탄핵 파면 여부를 인용하는 것보다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25일에 최종 변론을 하면 예. 많은 분들이 그 3월 중순 정도로 보고 예. 계세요. 예. 근데 지금 현재 20일에 심리를 했고 열흘 안에 이 서류를 제출하라 그랬으니까 네. 그 판단은 그 3월 초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 구속 취소 문제를 그 전에 대법원의 그러니까 헌재의 그 탄핵 결정 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적으로. 3월 초에 나온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탄핵이 인용되면 이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즉 그 불소추 특권이 해제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내란 말고 이때까지 했던 최상병부터 해서 막 이런 것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 다 기소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댓글 좀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탄핵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재명 재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는 대한민국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이재명 2심 유죄가 되더라도 형량이 문제다. 그렇죠? 형량이 문제죠. 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안 되면 내전이 일어날 듯해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반면에 인용이 돼도 파면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앞 전쟁터가 될 것 같다. 무섭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이 높은데도 민주당 지지율은 국힘에 못 미치던데 뭘 말하겠냐. 야, 이 부분은 참 민주당이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하은기 부대변인 이거 팩트에 맞나요? 아니 뭐 민주당이 다 잘하고 있지는 않은데 재판 지연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토론 뭐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세간의 어떤 편견이랑 달리 오해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 지연하고 뭐 이런 것들 비판받는 거 뭐 타당한 면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면 재판 지연 수준이 아니라 이건 사법 절차를 다 형해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련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게 이게 과연 일관적인 태도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 진영 어떤 투쟁에 들어가 버리니까 원칙에 입각한 비판이나 평가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아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도. 글쎄요, 뭐 중도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양쪽 다 지연 전술 쓰고 있는 거 맞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도 뭐 계속 사실은 뭐 재판 지연 전술 최근까지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위헌 법률 심판 그 재청까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건 국민들이 예전하고 달리 요즘에 좀 원치 않게 지금 법률 전문가 거의 법률 전문가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법적 조치 이런 부분도 이제는 좀 이해할 정도가 좀 된 것 같고, 저도 사실 법률 전문가 아닌데 요즘에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뭐 명백히 이건 뭐 재판 지연 전략인 거 이제 맞는데 뭘 그렇게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도 그냥 얘기한 거 해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두 분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결론에 따라 이제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어찌 보면 더 무거운 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생방송에 나와서 결과에 대해서 걱정 안 한다. 낙관한다. 예. 또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정지돼서 된다는 것이 다수 설. 이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혼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할 수는 없는 거지만 2심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죄냐 무죄냐는 것이 큰 갈림길에 서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왔는데 아직 대법원 확정심 나오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에 나가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민주당 지지층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칫 이것이 계속 대선이 끝난 이후라도 확정심이 유죄다. 공직선거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유죄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의 헌법 체계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보듯이 당선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소 유예가 돼버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일단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법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이제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하셨듯이 이건 상당히 엇갈리는 부분이다. 다수설이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내용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또 선거와는 무관하게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게 정치적으로는 낙관하지만 대혼란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영수-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이 굉장히 이 모순된 충돌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낙관하는데 예. 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뭐 이 재판이 정지된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낙관한다 무죄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낙관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건 토론에서 물으니까 재판 그 지연 이런 얘기도 있다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답변을 해야 돼서 멋쩍게 얘기를 한 거지. 아니 뭐 묻는데 그래도 얘기를 안 저는 할수 이 없지 뒤에 얘기는 사실은 안 하는 편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 아까 제가 이재명 대표가 짐이 무겁다고 했는데 뭐 국민의힘도 남의 걱정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갤럽 조사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미 당 지지도가 또 뒤집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40%, 국민의힘 30. 민주당이 40%입니다. 갤럽에서. 예, 국민의힘 34%.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예. 민주당이 6% 포인트 수치상으로는 예. 더 높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냐 유지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교체가 53이에요. 유지가 37, 16% 차이가 납니다. 댓글 중에 우두머리가 나무 탓만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윤 대통령이 아마 탄핵 심판 과정에서 그 태도를 꼬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도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뭐 그 여론조사의 지지율이나 이런 거가 항상 또 출렁이죠. 근데 물론 이제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아직 추세적으로 그게 뭐 어떤 몇 번의 더 여론조사를 거쳐야만 그런 추세가 있을 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조금 내려간 게 단순히 뭐 대통령의 태도나 이런 거와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지지율은 왜 올라왔냐 따지고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같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정당에서 그렇게 좀 그런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다른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게 지지율이 내려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다른 목소리를 들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 그 시계열대로 타임라인을 분석해봐야 되잖아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뭐 그 탄핵이 이제 인용되고,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되고 국회에서 그다음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여론조사가. 그래서 이게 뭐 탄핵된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이걸 지지율로 압도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내부 비판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은 이 출렁이기 시작했냐면 서부지법 폭동 있지 않습니까?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그걸 선을 안 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 최근에 뭐 법원에 방화 이런 거 하려고 뭐 미수까지 드러났잖아요. 이건 해도 너무한다 싶으니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아니 지금 맞습니다. 나오는 이 지지율이 내려간 거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액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벌써 탄핵됐냐? 사람들이 결론 났다고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지금 그 여론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